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이 초복이었잖아요. 여러분 모두 오늘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씩 드셨나 모르겠어요. 자, 조금 더 지치기 쉬운 여름이니만큼 이렇게 복날만이라도 몸보신을 잘 해주셔야지 우리의 몸이 좀 충전이 될 텐데요. 자, 오늘 그래서 저희도 복날을 맞아서 조금 더 특별하게 영양가 있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몸보신, 마음보신 모두 될 수 있는 시간일 테니까요. 오늘도 해주가 1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해주가 오늘 조금 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주가를 쳐주세요. 들어가시면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요, 전문가들의 사진이 쭉 뜨는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전문가의 이력이 나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요, 무료 채팅창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라이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뜹니다. 강의 복습하시기 좋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항상 가상화폐 이야기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좀 더 가상화폐가 좀 더 쉽고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면서 일단은 잘못된 투자 습관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식시장과 연관지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주식시장에서의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에서도 이러한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해주가의 깨알 재미 깜짝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을 선정해서요, 우리 서성민 전문가의 유료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어디서도 못 듣는 귀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시죠. 네, 오늘 퀴즈입니다. 네, 가상화폐 종목 분석 시 기본적 분석에 해당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기술력, 2번 개발진, 3번 재무제표. 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면 후반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TV 가까이 오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가 오늘 조금 더 힌트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요, 정답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오늘 챕터의 제목을 보시면 잘못된 투자 습관 피하기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계속 강의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퀵 리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채굴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가상화폐 채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채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첫 번째는 희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로 수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채굴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오픈소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러한 그 가상화폐에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 좋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냥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참여를 하고요. 그 보상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채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 리스크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지시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잘못된 투자 습관 피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시간쯤 됐으면 조금 기다리시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아마 그럼 가상화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발 투자 방법 좀 가르쳐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습관에서 가져야 될 부분보다 버려야 될 습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유도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낙법입니다. 자, 낙법은 공격 기술이 아니라 방어 기술이죠. 내가 상대방이 나를 넘겼을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기술이 낙법이고요. 자,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손실을 피하실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계셔야만 나중에 그 소중한 원금을 지키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측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이상 열풍과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비교는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배우는 게 가장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식시장과 비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거품이 일었을 때가 언제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이 거품의 원인과 왜 이런 거품이 일었었고 이럴 때 투자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유명한 거품 논란이 일었을 때가 바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닷컴 버블 사태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거의 2000선을 넘어서 거의 3000 가까이 갔었던 시절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얼마입니까? 800선 초반이죠. 830선 초반인데 그 전에 이미 코스닥 지수는 완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요. 이 시대에는 어땠냐면 IT 관련주들은 사기만 하면 상한가였어요. 못 사서 못 사는 거지 사기만 하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상당히 비슷했던 때가 언제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초반까지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자,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비트코인을 언론에서 떠들고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2018년 초, 2017년 말에 비트코인 선물이 CME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 2,500만 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거품 논란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거품 논란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은 사실은 닷컴 버블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국내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증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특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상화폐 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체 측면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열풍이 훨씬 더 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심각한 예로 전 시간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외국에서의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보다 훨씬 더 비싼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 초에 그리고 2017년 말에는 김치 프리미엄의 거의 40%에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됐는데 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분들은 조금 위험한 투자를 좋아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위험 요소를 알아야만 그 위험 요소를 피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였냐면 자,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자, 뭐냐면 자, IT 관련해서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이 기업이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뭐냐면 자,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인터넷 없이는 못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달러화가 있죠. 달러화가 있는데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달러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달러에 대한 지배권을 쥐고 있고 아무래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측면에서 기존 화폐에 대한 반발과 중앙 집권화에 대한 반발로서 자, 탈중앙화를 표방한 비트코인이라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이 물론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입니다. 자, 이전에 인터넷 시대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미래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고요. 그 디지털 생태계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없는 시점입니다. 근데 무작정 가격이 자,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자, 100만 원 할 때 아무도 거들떠 안 받습니다. 자, 500만 원 갑니다. 저거 뭐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다음에 1000만 원 갑니다. 이제부터는 사야 되나 보다. 자, 2천만 원이 가죠. 정말 사야겠다. 2,500만 원이 갔을 때 그때 전 국민이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뛰어든 사태가 발생했죠. 자, 그게 비트코인 열풍이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는 이따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에는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거래소별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가상화폐를 봤을 때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부 거래소. 자, 예를 들어서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기프트로라는 종목이 50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자, 동일한 종목이 업비트에서는 120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거의 똑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4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라는 건 자, 이만큼 이 많이 올라 있는 애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 습관에서 버리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이 부족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세력에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이런 잘못된 투자 습관은 버려야지까지 가지시는 게 오늘 교육의 목적이다. 오늘 강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하게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고 어떠한 열풍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거품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했던 닷컴 버블 사태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에요. 자, 이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코스닥 지수가 2,000, 3,000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 지수가 얼마까지 갔냐면 2,900까지 갔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45까지 떨어졌어요. 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종목도 아닌 시장 자체가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께서 만약에 종목 아무거나 찍어서 하나 투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었겠죠. 특히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본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중소 IT 기업들은 이때 거의 주가가 완전 큰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되게 크게 이슈를 받았던 게 탑폰, 한창 탑폰이라고 해서 자, 시티폰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시티폰. 이렇게 걸어가면서는 전화도 안 되는 시티폰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발했을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55만 원이었어요.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1910원입니다. 자, 이때 시티폰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쓸모없는데? 왜냐하면 걸어가면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주식 좋대더라 하면서 막 산 거예요. 막 샀으니까 저런 가격이 형성이 됐겠죠. 자, 알지도 못하면서 써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이거 첫 시간에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자, CME 선물 상장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700만 원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까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겠죠. 자, 저때 투자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뭡니까? 비트코인 좋대더랍니다. 이유 없습니다. 나중에 잘 될 것 같으니까 좋다니까 가격 보면서 상승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자, 이러면 될까요? 우리는 이런 투자 습관은 꼭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놈이 잔소리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서 아, 이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보실게요. 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플이 국제은행 간의 국제 송금에 쓰이는 아주 끝내주는 코인이라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4,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뭐 리플 10,000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간다더라. 이거는 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투자에서는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거래소 리스크에 대한 측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리스크는 뭐냐면요. 자, 얘는 빗썸에 상장된 기프토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세요. 800억까지 갔던 애가 자, 빗썸에서 입출금을 풀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300원까지 바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단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800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가는 투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술력과, 잘 들으세요. 네,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기술력과 개발진들 잘 보시고 나서 아, 얘가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셨을 때 투자하셔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자, 거래소 리스크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업비트에 상장된 기프토입니다. 아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어떤 애는 400원인데 어떤 애는 198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입니다. 똑같은 애예요. 네.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을 보고 투자했는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자, 내가 손실을 봤으면 투기냐? 아니에요. 손실을 봤더라도 내가 원칙과 기준을 지켰다라 그러면 그건 투자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민이 엄마가 땡땡코인으로 돈 벌었대라는 소식을 듣고 땡땡코인을 사신 분은 당연히 투기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누가 돈 벌었대니까 샀잖아요. 이게 투자입니까?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자, IT 사주세요. 저 말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닷컴 버블 때 증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전화를 해서 IT 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IT 관련 기업을 사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기업명이 IT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IT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IT 사주세요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완전히 투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를 하시려면 어떤 기준에서 하셔야 되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블록체인은 혁명적인 기술이다 하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디지털 생태계에 한번 진입해 봐야겠다라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는 순간 얘가 투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원칙입니다. 여기 퀴즈에 대한 정답도 숨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내가 매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주식시장이든 가상화폐 시장이든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기본적 분석을 맞춰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자,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재무제표를 보는 거지만 가상화폐에서는 2가지를 봐야겠죠. 기술력과 개발진입니다. 자, 뭐냐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향후에 어떤 기술로서 어떤 위치를 선점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방금 재무제표는 따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퀴즈 푸시려면. 아셨죠? 다음 화면. 자, 투자의 매수 원칙 2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얘가 여기서 매수해서 되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에 답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체결된 거래량 자체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 투자의 매수 원칙 3번째입니다. 자, 시황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투자하기 적절한 시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확실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CME 선물 상장한대 라고 하니까 투자에 뛰어들었다, 이건 아니죠. 자, 이건 자체는 호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호재인 양 따라서 샀을 때 이것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채굴 원가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는 비트코인은 투자해도 된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러한 판단까지 하셔야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경각심이 확 드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아무래도 좋다더라가 가장 무서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만 안 하셔도 크게 손실은 안 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꼭 기억해 주시고 좀 말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퀴즈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힌트까지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자, 다시 한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종목의 기본적인 분석 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기술력, 2번 개발진, 3번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초복이죠. 삼계탕 먹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삼계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글자가 아닌 그런 답을 좀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계탕을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을 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 선정해서 우리 서성민 전문가의 유료방송 3일 체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오늘 코인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거래소가 열렸다고요? 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죠. 일본 자회사인 라인에서 이제 싱가포르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을 했습니다. 거래소 이름은 비트박스라는 거래소고요. 재밌는 이름이네요. 아무래도 이름 자체가 비트박스, 뭔가 네. 그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옛날에 막 한다고 북치기박치기 했었던 그랬던 비트박스이니만큼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조금 그 가상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파격적으로 내세운 게 일단 1개월 수수료 무료, 그리고 수수료 정책도 0.1%로 아주 저가 정책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원화라든가 이제 현금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자, 코인을 기반으로만 거래가 된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네이버라는 대기업이
그 개입을 한 만큼 조금 시장에 여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대기업이 운용하는 코인 거래소가 오픈이 된 만큼 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호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코인 기반되는 거래다, 현금이 아니고 코인 거래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면 그 바이낸스라든가 중국의 거래소죠.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거래 단위가 뭐 원화라든가 달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사토시라는 비트코인의 단위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쪼개서 거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기축 통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또 있겠네요. 이게 네. 사토시로 거래가 된다면은 네. 비트코인만을 가지고 좀 환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더리움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거래소 오픈이 조금 더 코인 시장의 활력을 많이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장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현재 코인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코인들이 보통은 단체로 올랐다가 단체로 내리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코인별로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네요. 이렇게 종목별로 개별 장세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워낙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기반의 화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코인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워낙에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ICO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약간 그 거래소적인 측면이라든가 거래적인 측면에서 약간 시장의 발전적인 모습을 조금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이는 경향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장을 총괄하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해킹 사태라든가 그렇죠.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약세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지만 전체적인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종목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많다고 하면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하면 그 종목은 오를 테고요. 선호하는 투자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전체돼 있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의 장세는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을 때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발전을 거듭한 나머지 이제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금융시장의 어떤 초기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르는 코인이 있고 지금 빠지는 코인이 있잖아요. 네네. 이 오르는 코인에 사실은 이게 어디서 뭐 코인의 정보를 보기도 좀 어렵고 네네. 뉴스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코인의 정보에 관련돼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그런 그 원천은 되게 많습니다만 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맞아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하는 네. 것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 찌라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그 필터링 과정이 그렇죠.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누가 뭐 한다더라 하는 말은 절대로 이 시장에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거래소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까 빗썸이라는 거래소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까 보여드린 차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프토라는 종목 자체가요. 800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3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정말 보였는데 연동성이 컸네요. 이슈가 뭐였냐면 입출금이 제한이 풀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래소 가상화폐 입출금이 풀린 게 아니라 네. 원화 입출금이 풀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다는 걸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하는 그러한 거래소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강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조금 더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코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아무래도 그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먼저 네, 봐야겠죠. 그래서 좋아요. 일단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주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700만 원대 초반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750만 원대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종목이 이더리움이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은 위치입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660만 원이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50만 원이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660만 원 대비해서 한 10만 원 정도 올라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24,000원밖에 올라오지 그러네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력 순위에서 아무래도 이오스의 1위 자리를 내준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수수료 측면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스라는 수수료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자, 리플 보시면, 리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리플은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상화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500원대 초반이 되면 항상 매수를 하셔야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송금 시스템에 지금 현재 시스템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100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저점은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항상 보시면 500원대 초반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 정도 살펴보면서 일단 개별 종목들로 등락이 있구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상승세, 이더리움, 리플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지금 리플을 방금 봐주셨는데, 리플 같은 경우 제가 봐도 그 5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네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500원대 초반이 좀 모아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주셨으면은 네. 리플 같은 경우 좀 장기적으로 좀 모아서 하나씩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는 투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덜한 종목들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코인들 자체가 상용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과 결합했을 때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인터넷이라는 것도 어차피 닷컴 버블 때 나온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신다면 모든 종목들이 다 위험한 게 아니다. 그쵸. 개 중에 진주 같은 종목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종목을 보실 때 꼭 기술력과 이런 상용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꼭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상화폐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보를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니만큼 좀 저희가 확실한 이야기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어려운 용어가 많은 것 같아요.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인 거래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자주 들리는 용어가 이 하드포크, 소프트포크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풀어주시죠. 네, 이제 그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붙은 단어가 다르지 뒤에 포크는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포크는 뭐죠? 삼지창 같이 생긴 게 포크죠, 그죠? 정말 그 포크인가요? 네, 그 포크 맞습니다. 네. 그 포크 맞고요. 그 포크가 어떻게 생겼죠? 갈래가 나눠 뾰족하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포크라는 건 갈래가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하게 나눠지느냐, 하드하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되게 쉽네요. 네, 그래서 소프트하게 나눠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있는데 뭔가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는데 뭔가를 보완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존의 버전과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진짜 그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글 2.0을 쓰고 있는데 네.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아. 그럼 2.0 파일을 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프트포크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업데이트.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 걸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내서 새롭게 갈라져 나가는 그러한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하고의 어떻게 되나요?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분리된 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죠. 다른 그럼 기존 버전의. 거는 버리거나 그대로 가거나 네. 이런 식이 되고요. 얘 자체를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분들에게 배당하는 식으로 에어드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1메가바이트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이 많아져요. 자, 거래 참여자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메가바이트다 보니까 그 안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느려져요, 점점. 그렇겠네요. 느려지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느냐? 블록 사이즈를 키우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블록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완전히 싸그리 엎어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하드포크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아. 근데 비트코인 이용자들은 그대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됐고요. 네.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드포크 된 것을 비트코인 이용자들에게 하나씩 배분을 하게 됐죠. 그런 것을 하드포크라고 하고 호환이 되면서 기존의 버전을 유지하는 과정을 소프트포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은 이 기존의 하드포크 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하나 생겼었죠. 그래요? 이 시세 조종인데 오.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하드포크 네. 된다라는 내용을 누군가 퍼뜨려가지고 비트코인의 아.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더라. 네, 근데 그 카더라를 내보낸 행위자가 바로 고등학교 학생이었죠. 어머.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이어서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네, 경찰에 어머.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구나. 이용해서 악용해서 비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누가 그랬다더라가 정말 이 시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다시금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이 정도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왜 가격은 가장 비싼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비싸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 500원대, 네. 뭐 이더리움은 50만 원대, 비싸봤자 50만 원대인데 비트코인만 훌쩍 넘죠, 가격을. 네. 비트코인은 지금 뭐 거의 730만, 그쵸. 750만 원대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채굴 시스템에 있습니다. 아. 제가 전 시간에 채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채굴은 뭐다? 보상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비싼 컴퓨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그쵸. 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채굴을 했는데 지금은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ASIC를 사용을 합니다. 그 장비는 훨씬 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 장비 가격과 전기세를 합치면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이제는 거의 8,600달러 정도 된다라는 모건 스탠레이 측의 추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결제 시스템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네. 예전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사용된 게 피자를 누군가가 비트코인 그 100개를 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요? 그분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얼마짜리 피자인가요, 그게? 뭐한 몇십억짜리 그쵸. 피자를 드셨죠. 세상에. 그래서 그분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그러니까요. 하시겠지만 지금 봤을 때 코인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보시면 비트코인의 가맹점들이 나오는데 약 12,869개의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 가맹점에서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효성이 있고 인정을 받고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그 사회적 지위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가가 좀 비싸기도 하고 상용화되고 있는 코인이니만큼 좀 비트코인의 가치가 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궁금한 게 많다, 조금 더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다시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퀴즈 안내해 드릴게요. 퀴즈 주시죠. 네, 다음 종목
그 가상화폐 종목 분석 시 기본적 분석 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기술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번 개발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3번 재무제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네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대부분 답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요. 정답자분들 중에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서성민 전문가님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가상화폐 종목 뭐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조금 더 상승 여력이 확실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은 종목 새로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종목부터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비트코인이었는데 꽤 잘 올랐어요. 지난주에 네네. 봐주신 대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AS 부탁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라든가 어떤 악재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공신력이 있던 종목을 건드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그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바가 뭐냐면 지금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ETF가 출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SEC, 미국의 SEC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게다가 710만 원대, 720만 원대 초반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거래량 자체가 이 가격대는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지금 와서 큰 금액을 매수하실 수 있는 개인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분들은 아주 비싼 가격에 많이 물려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에 중국계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고래들의 자금이, 고래라는 것은 세력의 자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력의 자금일 가능성이 큰 만큼 700만 원대 초반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유효했고요. 일단은 목표가인 780만 원대까지 일단 보시는 전략을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740만 원대까지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740만 원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켜준다면 물론 780만 원대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못 지켜준다면 일단은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음 종목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격대를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 지금 일주일 만에 5% 넘는 수익이 났는데요. 일단 74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단기 전략까지 AS로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 종목 바로 수익이 났는데 그만큼 이번 주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핫한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던데요. 네, 제가 제 성향에 별로 딱히 맞지는 않지만 네. 워낙에 가격 전략이 조금 유효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종목을 좀 핫한 종목이면서 좀 이름도 멋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파워레저예요. 예.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코인 이름 멋진데 한번 사볼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요. 파워레저. 네. 정말 멋있는 이름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에 숨어 있어요. 파워가 뭐냐면 파워는 전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레저라는 건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장부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태양열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B라는 집에 태양열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근데 A라는 집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축적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쓰고 남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개념이 있고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되게 신기하네요. 측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 정부와 블록체인 기술 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호주의 뉴질랜드의 최대 에너지 인프라 업체인 벡터라는 업체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벡터라는 업체 자체가 6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워레저도 상용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000억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위험 요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소가 뭐냐면 자, 파워레저의 위험 요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파워레저는 지금 1,500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려 3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파워레저를 건드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끔찍한 차트가 나온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끔찍한 차트 한번 보세요. 윗꼬리가 자, 세상에. 윗꼬리가 얼마까지 올랐었냐면 하루 만에 850원까지 올랐다가 300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자, 이 윗꼬리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측면은 이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고 판 거죠. 내가 800원에 팔자 내놓고 800원의 사자를 자기가 낸 거예요. 이런 측면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을 보시라는 건 거래량 자체는 그런 식으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네. 얘는 가격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래량에서 답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터져주면서 하단 부분을 지지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내려고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다만 시총이 낮은 점 그리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저가 부근의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요. 네. 자, 제가 코인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주식의 5일선에 해당되는 게 코인에는 7일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인은 일주일 내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5일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일선에서 봤을 때 매매 전략을 드리면 35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350원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는 440원, 고점 부근인 440원까지. 자, 거의 한 90원 정도 되면 한 30% 정도 수익이 되십니다. 그쵸. 자, 대신에 손절가는 300원으로 딱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주셨습니다. 네. 일단 파워레저 기술력도 좋아 보이고 이름도 좀 멋있는데 네. 여러 가지 변동성도 크고 위험성도 큰 만큼 조금 더 조심해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고를 때 기술력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 매매로 가져가기 힘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꼭 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실전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실전 종목 파워레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 주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해주가 퀴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당연히 3번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는 주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상화폐에서는 재무제표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3번 재무제표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10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당첨되신 10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의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 해주가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들의 사진이 보일 텐데요. 전문가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의 이력이 나오고 그 아래 보시면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가 함께해 주신 서성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닥터 수지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는 해외 선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내일 밤 11시에도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